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년의 청사진이 될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그 계획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우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경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이전부터 또는 그 이후 쭉 해서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키셨는데 요즘은 좀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요. 예. 이건 이제 탄핵으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인수위 없이 국정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수위 대신에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지난 7월 19일 날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의 활동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대국민 보고 예. 100대 과제를 예. 선정하고 그 대국민 보고를 가졌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했었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 대통령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비서진도 없이 혼자 들어가시니까 예. 초기에는 그 청와대에서의 업무를 좀 지원해드리고 예. 지금은 이제 국회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럼 김 의원님 그 국정자문위원회 활동을 네.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분야별로 5개 분과를 예. 구성을 하고 그걸 총괄하는 기획분과가 있었는데요. 아, 이제 기획분과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예. 기획분과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TF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예. 저희가 맡은 게 이제 100대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100대 과제에 따라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어떻게 그 계획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TF를 제가 맡아서 어쨌든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고 하는 보고서 작업을 마지막까지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셨을 예. 것 같으네요. 그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 이런 것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수위 없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셨잖아요. 출범을 했죠. 하셨다거나 했는데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뭐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거는 아닌지 또 뭐 그런 소회라 그럴까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7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대국민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그 원내 부대표를 맡고 예. 있었는데 원내 대책회의를 아침마다 합니다. 근데 첫 이제 원내 대책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그때 그 인사 겸 예.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대선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아, 예. 국정기획자문위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대통령님의 5년간의 계획까지 좀 세워드리고 그리고 국회로 돌아오게 되니까 탄핵 때부터 시작했던 한 6개월 이상 되는 예. 그 대선 기간이 저로서는 남들보다 한 2개월 정도 더 지연되는. 예, 더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국회로 돌아갔었는데요. 우선은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들어가는데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나올 때 예. 그날 2월 25일 퇴임할 때 그때 예. 모시고 나왔었는데 똑같은 역순으로 이제 그 다시 모시고 들어갔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기도 하고 예. 그만큼 또 뭐 국민들의 기대가 높으니까 예.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김 의원님, 대선 끝나고 김경수 국회의원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복심 또는 뭐 대통령의 남자 뭐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런 걸 혹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같은 건 없으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인이니까 누구의 남자 누구의 복심라고 예. 하는 게 부담은 되는데 저는 뭐 자연스럽게 붙여진 수식어니까 예. 2012년부터 모셨고 예. 201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하다 보니까 그만큼 뭐 열심히 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얘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다만 앞으로 이제 누구의 남자 누구의 복심 뭐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한 사람의 정치인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김경수 또 국회의원 김경수로서 또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김 의원님, 문재인 정부의 네.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될 100대 이제 국정과제가 이제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100대 과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후보 시절에 정책 선거로 만들겠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라고 하시면서 정책 공약을 꾸준히 발표를 하셨는데 거의 1000여 개 가까운 예. 정책 공약 세부적으로 나누는. 예. 근데 그걸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그래서 이제 크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 분과별로 그 1000여 개 되는 공약들을 이렇게 좀 범주를 나누어서 묶을 건 묶고 예. 그다음에 조금씩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그걸 100대 과제로 새롭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대 과제로 묶고 그다음에 그 집중적으로 대통령과 전 정부가 함께 붙어서 추진해야 될 과제는 4대 복합 핵심 과제라고 해서 예. 일자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예. 이 4가지 과제는 좀 아무래도 좀 큰 과제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이 그렇죠. 당면한 아주 핵심적인 과제들이고 이 부분은 별도의 과제로 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100대 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예. 100대 과제 발표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국정 비전으로 정리했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예.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 나아가야 될 바를 그 안에 다 집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촛불로 들어선 정부이기도 하고 예.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100대 과제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 의원님 그 100대 과제 중에는 지역 공약들도 네.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의미하는 게 좀 네. 약간 달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동북아 해양 수도,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미래형 글로벌 산업도시, 이제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동남권 경제 혁신도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각 지역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은 괜찮을까요? 경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줄여서는 동남권 경제 혁신의 중심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기반의 동남권 경제 혁신의 중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크게 보면은 3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부 경남 중심으로 이 항공우주 산업,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거의 9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동남권이죠.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공단이라든지 기계, 자동차 부품, 조선 예. 이쪽이 그 옛날에 경부축이라고 해서 수도권과 동남권이 2개의 축이었는데 그 중에 예.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뭐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요. 예. 그만큼 많이 낙후되기도 예. 하고 퇴보해서 그 축을 좀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대로는 이 기술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자주 얘기하는 ICT 융복합 산업을 예. 접목시켜서요.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새로운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해서 창원공단의 기계산업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첨단 산업화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만들고 예. 그렇게 하는 좀 새로운 성장 동력화하는 전통의 제조업을 새로운 첨단 산업과
지역과 접목시키는 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동부와 서부의 이런 그 균형 발전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늘 중요한 핵심 그렇죠.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이 거점 도시들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주는 혁신 도시 그리고 동부 쪽에는 김해, 양산, 창원 이런 거점들을 좀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서 그걸 연계해 나가는 그런 균형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예.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네. 이제 중심지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남 지역의 세부 공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하면 요새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조선 경기 침체잖아요. 그래서 조선 경기 활성화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이제 공유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공공선박 발주, 뭐 그냥 금융 지원 확대라든지 조선 산업 고도화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이 경남에서 차지하는 경제에서의 비중은 뭐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죠. 누구나 지나치고. 다 예. 인정하는 바인데 작년까지 워낙 조선 경기가 세계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늘 담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 가능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는데 예.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대단히 경남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꽤 있는데 다행히 올해 들면서 세계 조선산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 조선소들은 수주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대형 조선소들은 나름대로 이제 한로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중소조선소. 예. 중소조선소들이 수주를 해와도 금융기관에서 그 선수금 환급금이라고 그래서 예. 이 그 일종의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그렇죠.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RG 발급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금융기관들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도 중소조선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좀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중소조선소들의 문제를 정부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7월부터는 중소조선소의 RG 발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서 아, 예, 다행이네요. 조금씩 나아지고 예. 있습니다. 공공선박은 작년에 어려울 때 정부가 발주하는 선박들, 예. 정부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선박들을 미리 일찍 발주를 해서 수주 절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수주량이 없는 문제를 조금 보완하자 이런 거였고요. 금융지원 확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보완이 돼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조선산업의 구조가 좀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구조가 워낙 하층이 다단계로 돼 있어서 예. 이것도 노동시장 구조도 좀 고도화해서 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좀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항로화 산업 육성에 이제 다양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국정과제에는 그 항로화 산업과 연계된 6차 산업상호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휴양지, 관광 뭐 이런 이게 연결된 벨트 조성 계획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항로화 산업이 동부권, 서부권이 함께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예. 동부권은 양방 항로화 산업 중심이고요. 예. 서부권은 산청, 함양 이쪽에 이제 한방 항로화 산업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방 항로화는 아무래도 이제 약초라든지 인삼, 산삼 재배 이런 게 그렇죠. 결합이 되니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약초 재배농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냥 이걸 재배해서 그 유통시키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즘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농촌을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예. 그리고 이렇게 재배되는 작물들을 소위 말하는 그 관광 상품화 시켜서 네, 서비스까지 실제 체험하고 예. 그다음에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이 그 융합되는 그런 예. 6차 산업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보면은 한방 항로화 산업이 가서 이제 쉬면서
예. 건강 산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2차 산업에나 딱 맞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많이 되니까 관광 휴양 벨트를 이 해안가하고 연계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서부 경남이 아무래도 지리산과 통영, 거제, 고성 이쪽 하동까지 연계되는 해안 그렇죠. 예. 관광 휴양 벨트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해보자 그런 취지로 예. 정책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 있는 도민들 굉장히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서부 경남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남에 이제 사천 중심으로 한 사천 진주 항공 이제 우주 산업, 그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로 이제 사천이나 진주를 이제 육성하겠다 그런 계획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 가능할까요? 지금은 서부 경남에 특히 진주 사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예. 항공 우주 산업이 전국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진주 사천 지역이. 근데 최근에 이제 카이 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죠.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항공 우주 산업이 방위 산업 방산과 직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산 비리 차원에서의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는 수사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항공 우주 산업은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또 키워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사는 신속하게 고름은 도려내야 됩니다. 예. 이 비리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방산 비리는 이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고름을 도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수사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비리로 인해서 부실화된 그런 부실은 털어내고 예. 이제는 건강한 항공 우주 산업 단지로서 사천과 진주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지금 T50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 훈련기인데요. 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카이에서 생산되는. 예.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수출을 좀 계속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의 수사가 빨리 좀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이 비리 문제 때문에 방산 비리죠. 그래서 항공산업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기울까요? 우리 김 의원이 어떻습니까? 저는 항공 우주 산업은 국가산업단지로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국가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서부 경남의 발전 동력으로서 항공 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십니다.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그 부분은 공약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걸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항공 우주 산업 카이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비리가 골마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산을 또 투자하게 되면 이제 고름이 있는 곳은 계속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살이 돋게 만들어야 집중적인 육성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진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천 진주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안 하셔도 크게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 100대 국정과제라는 게 이제 민생의 또는 국민들의 이런 삶하고는 다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하게 민생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떠한 과제를 특별히 더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 개개인의 삶하고 연계가 되는 건 보육, 그러니까 출산, 보육, 교육, 그리고 노후 복지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단계마다 맞춤형 복지가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 국가 치매 책임제 같은 치매가 집집마다 어르신이 있는 특히 노령화가 좀 많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집마다 이제 그런 걱정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시면 집안 이 가족들의
삶이 다 헝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좀 국가 침해 책임제를 꼭 실현하겠다는 걸 좀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게 예.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예. 있고요. 그리고 그 출산율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주거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집에 너무 많은 생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집에다가 그렇게까지 빚까지 내가면서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이고요. 예. 개인의 삶의 질에도 대단히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그렇죠. 주거복지도 공공임대주택,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하면은 다 작은 평수의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중대형 평수까지 30평 이상의 예.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각 도시들을 보면은 신도시들은 다 이렇게 활력 있게 살아나는데 예. 늘 구도심이 이렇게 예. 죽어가고 있고 오래된 그게 도시들. 아주 예. 오래된 수건 예.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예 매년 10조 원씩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도시 예.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100군데 정도를 매년 선정해서 예. 10조 원씩 투자하겠다. 다만 이게 옛날처럼 싹 도시를 밀어내고 승량갑처럼 아파트 짓는 그런 재개발이 아니고 예. 기존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 그걸 보존하면서도 그 지역에 다시 활력을 찾는.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도시 재생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100대 과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민생에 아주 연결되는 게 주택이라든지 네. 치매 노인 문제라든지 뭐 도시 오래된 도시의 활성화가 포함이 한 됐다.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금 이제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이 함께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국가 경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대 국정과제 안에 중소기업 대책이라든지 자영업자 대책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김 의원님, 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미국 함께 다녀오셨죠? 예. 그 자격은 특별 수행원. 특별 수행원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정상회담에는 보통 일반 수행원들 예. 기본적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 각 예.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함께 이번 첫 순방이기도 하고 미국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미국 순방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야당들이 이제 들러리 서기 싫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바람에 아, 그런 일이 민주당에서 있었군요. 저하고 안민석 의원 예. 두 사람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특별 수행원이라고 이제 호칭을 이렇게 그렇게 부르던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해외 순방이시니까 그 청와대 비서진들 중에서 해외 순방 경험이 이제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의 이제 그런 해외 순방 업무를 좀 도와드릴 제가 이제 참여정부 5년 동안 계속 예. 대통령이 모시고 해외 순방을 자주 다녀왔기 때문에 아, 그런 그러셨군요. 업무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께서 순방 기간 동안 워낙 일정이 빡빡하시니까 예. 정상회담 해야지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식 일정들이 많으니까 실제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이나 선거 때 그 선거 과정에서 또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셨던 교포 사회를 예. 이제 동포 간담회 외에는 또 보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도 또 한국 정부에게 좀 건의할 내용도 있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달기라고요. 꽁 대신에 예. 그분들도 만나 뵙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즘은 공공 외교라고 해서 민간 차원의 외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네. 앞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역할들을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예. 아,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으네요.
김 의원님 그 정상회담 전에 예, 예. 그 미 의회를 찾아가신 맞습니다.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상하위원회 당 지도부라든지 또 원내대표들이 이제 네. 문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느낌이나 상황이 좀 어떠셨어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 정상회담 일정을 보게 되면은 그날 저녁에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이 첫 정상회담 일정이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날 오전에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을 차례대로 방문을 해서 예. 하원 의원 원내 지도부와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다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이런 외교 안보 분야의 그 상임위원장들도 함께 참석을 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약 10여 분 정도 예. 앉아서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1시간씩 꼭 1시간씩 했습니다. 길게 1시간씩 하셨네요. 2시간을 하는데 네. 거의 청문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석한 미국 미 의회 의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질문을 대통령님께 궁금한 네. 걸 툭 질문을 하고 그게 보면은 질문 내용도 다양합니다. 예. 뭐 당시에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됐던 사드 문제를 예. 포함해서 북핵,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미 통상 현안까지 예. 뭐 다양한 한미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는데 이게 무슨 그 정말 이 간담회가 아니라 예. 한국 대통령이 이제 새로 왔으니까 예. 관심도 있겠지만 예. 뭔가 좀 자기들이 궁금한 걸 청문회를 통해서 이 의문점을 좀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였고요. 예. 이제 그 간담회가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의원들이 문 대통령께서 이게 뭐 예정된 미리 뭐 질문을 뭘 할지 모르고 이제 예. 이 간담회가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문적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께서 막힘없이 그리고 균형 잡힌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 문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그 미국 의회가 정상회담 전에 이미 그 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서 예. 정말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진짜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네. 우리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예. 근데 한 가지 우리 그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로운 정부, 새 예. 대통령, 이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데 대해서 국내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들을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경이로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런 과정을 겪는 나라들 치고 유혈 사태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유혈 사태뿐만 아니라 그 연행자 한 명 없이 예, 맞습니다. 평화롭게 네. 정권 교체를 해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좀 신비하고 경이롭게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요건 좀 다른 네. 얘기입니다. 저기 의원님. 얼마 전에 SNS에 네. 의원님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름 지어달라고 글을 남기셨죠. 직접 그 장명을 제안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 특권이 증세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예. 증세를 잘못 다뤘다가 캐나다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여당이 그 다음 총선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걸 잘못 다뤘다가 그 가반이 넘는 의석이 2석으로 줄어드는 그런 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참여정부 때 경험을 보면은 요 비슷한 게 이제 종부세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종부세도 종합부동산세도 그 당시 대상이 1%밖에 안 됐습니다. 예. 전 국민의 1%만 대상인 세금이었는데 처음에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금 문제는 처음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증세 문제를 꺼낼 때 초고소득자, 예. 3억, 이 과표 3억, 1년에 3억 이상의, 3억과 5억 이상의 그 수입이 있는, 예. 과표상의 수입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거의 7, 8억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초고소득자, 그리고 기업도 초대기업, 예. 연매출 2천억 원 이상의, 과표로 또 2천억 원이니까요. 매출 2천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가로 소요되는 예. 178조라고 하는 그 정부가 그 100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수행하는 필요한 데. 재정 이외에 예. 최근에 이제 추가로 소요되는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최저임금 인상하고 하면서 그렇죠.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이런 재원을 좀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정말 국민들에게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는 절대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좀 예. 분명하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이 세금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이름을 잘못 지으면 종합부동산세 하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다 세금을 내는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말 0.1%도 되지 않은 그런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함께 그 뭐 이렇게 명예과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당하게 돈을 번 부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세금이다라는 의미로 거기에 걸맞는 좀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아직 정하지 못하셨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한편으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예. 이미 집권할 때 올렸던 담뱃감을 네, 다시 네.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서민 감세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세요? 뭐 약간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그걸 주장하려면 예. 3년 전에 담뱃세를 올렸을 때 예. 하신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서민들이 부담을 지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미 담뱃세는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예.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예. 일부 홍준표 대표나 뭐 발의한 윤한홍 의원은 주장을 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예. 할 정도로 그 안에서도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뱃세 문제는 인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담뱃세만 가지고 이게 서민 감세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금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어디는 세금을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예. 담뱃세를 만일에 이대로 둔다면 예. 그럼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 어디서 줄여줄 거냐. 예. 그다음에 또 더 필요한 재원들은 그 재원들은 결국 또 서민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좀 어찌 보면 국민들을 너무 좀 이 약간 좀 낮춰보는 거 아닌가. 아. 자기들을 올렸다가 예. 이제 정치적으로 입장이 바뀌니까 또 내리면서 그걸 예. 서민 감세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조금 후한무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금 문제 하니까 좀 딱딱해졌는데요, 의원님. 이제 조금 편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또 모셨고 네, 네. 또 지금 이제 또 그 문재인 대통령 곁에 계신데 그 두 대통령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예. 그 이미지는 많이 다른데요. 네, 다르죠. 내면은 거의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내면이라면 어떤 겉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히 불같이 좀 열정적인 예. 그런 이미지신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이제 진중하고 어찌 보면은 좀 늘 냉정을 유지하는 예.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예.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원칙과 불의에 예. 대해서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좀 칼 같은 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시대는 단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80년대 어려운 예. 민주화 시대에 그 독재와의 싸움이나 이런 싸움이 있을 때 뭐 부산 지역에서 거의 뭐 중요한 집회나 시위 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철규 열사 예. 문제라든지 이런 시민사회의 힘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두 분 다 예.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도 예. 당하시기도 하고 예. 근데 그 뒷바라지를 묵묵히 또 문재인 변호사가 예. 또 다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께서 내면은 대단히 비슷하고요. 예. 그렇지만 겉으로 비치는 외면은 좀 대단히 대조적인 예.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내면적으로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려울 때 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결정할지 마지막에 자문을 상의를 했던 사람이 문재인 예. 변호사였답니다. 그러면은 가장 원칙적인 답변을 주신대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죠. 예. 두 분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상의도 하고 했다고 예. 합니다. 예. 김 의원님, 요건 이제 또 그 국정 운영이나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그런 그 질문인데요. 네네. 민주당 내의 원내 협치부 거기에 이제 대표로 선임되셨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이제 정당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 당의 전체 대표가 있으시고 예. 그다음에 국회 안에 이제 원내 대표가 있거든요. 예. 전체 대표는 추미애 대표시고 예. 원내 대표는 원식 대표. 예. 이제 추미애 대표에게 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당직을 갖고 예. 계신 분들이 있고 원내 대표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원내 부대표입니다. 예. 이제 원내 부대표가 뭐 수석 부대표도 있고 대변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획 부대표 이런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협치 부대표입니다. 예. 서로 이제 그 조정을. 예. 하는 근데 거잖아요. 협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당 간의 국회 안에 원내 정당 간의 협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예. 그건 우리 이훈 의원이 같은 협치 부대표로서 예. 야당과의 협치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협치 중에서도 당정청 간의 예. 협치와 그다음에 요즘은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과의 협치가 있습니다. 예.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예. 이런 정치가 갈수록 국민 참여 정치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치를 맡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맡은 협치 부대표. 예. 그래서 아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국회에서의 내부 협치도 중요하고 예. 국민들과의 협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건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예. 역사에서도 이제 좀 성공하는 대통령이 한번 나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게 그렇죠. 곧 국가의 또 성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협치 부대표로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이제 그 예. 국회의원으로서 정체성으로 돌아와서 의회 활동에 관한 뭐 그거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이 이제 의원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법률안을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여신 전문 금융법에 관한 거라든지 또 지방세 특례 맞죠? 특례 제한법 네. 그런 법률들을 뭐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예. 발의한 법들인데요. 예.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 아 그렇군요. 최근에 다시 중소벤처기업부 예. 그 중소기업 중에 부로 성격하면서 위원회 이름이 좀 깁니다. 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 예.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문제 그리고 그렇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 근데 그와 관련돼 있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예. 하나씩 보면은 이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 하도급 협력업체들이죠 하청업체들이 예. 그 동안에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때만 이 원청 회사에 예. 대기업에 이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납품하면은 받는 하도급 대금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예.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도 올랐죠. 올랐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뭐 공공요금도 이게 이 자기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 공공부문의 요구에 따라 오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그게 다 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원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좀 책임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요금의 인상의 경우에도 원청회사에 대기업에게 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런 법입니다. 근데 예.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예. 이
법을 시행하면서 좀 따져봐야 되는. 왜냐하면은 원청에 그런 요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돼 이게 있으니까. 지금 협력업체로 유지되는 것만 해도 이게 이제 감지덕지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이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좀 지도도 하고 예. 좀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중재해 나가면서 서로 좀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상생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법이고요.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 법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 딱딱해요. 쉽게 얘기하면 카드 수수료 관련 법입니다. 예. 카드 수수료가 그동안에는 큰 그 가게, 대형마트들은 수수료가 낮고 작은 가게들은 수수료가 높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이제 수수료율을 조정을 해서 지금은 작은 가게들은 2억 원 매출 2억 원 이하는 0.8%, 예. 그다음에 2억 원에서 3억 원은 그 1.3%, 예. 3억 원 이상은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걸 또 조정을 합니다. 예. 이제 3억 원 이하는 0.8%,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은 1.3%, 5억 원 이상이 이제 2%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카드 수수료 부담을 계속 낮춰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학교 앞 문구점, 예. 빵집, 규모가 그다음에 작은데. 중소마트들 예. 이런 데는 그 결제하는 금액은 되게 작아요. 건당 뭐 1,000원, 2,000원씩 애들 사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박리담회죠. 많이 사가니까 전체 매출은 여기 이제 뭐 또 2억, 3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매출은 많지만 이윤은 아주 박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또 수수료까지 매출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수수료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예. 그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소액 다결제 업종들 예. 이런 가게들은 수수료율을 좀 낮춰주자. 이게 예. 이제 작은 매출이 작은 가게들처럼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윤율을 좀 어떻게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법이고요. 그다음에 가맹사업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예. 가게들인데 늘 갑질 얘기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제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하나가 판촉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뭐 판촉이나 뭐 광고 이런 걸 할 때 본사가 마음대로 정하고 해놓고는 그 부담을 가맹점에다 맡기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판촉이나 광고 행사를 할 때 미리 가맹점주들로부터 좀 동의를 구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좀 상생하는 방안, 그런 좀 가맹점주들의 동의 절차를 좀 밟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창업하는 중소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그동안 이제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이제 그런 지방세들을 감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은 75%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5년간 50%씩을 감면을 해줬는데 이게 올해 말로 끝나요. 끝나는. 근데 아직 경기도 아직 좀 살아나질 않고 있어서 창업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9988이라고 이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근데 이런 중소기업을 많이 창업하고 창업국가로 가야 되는 그런 국가적 방향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게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걸 한 3년 정도 더 늦춰서 연장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런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없을까 좀 찾아서 그런 법안들을 좀 발의를 한 겁니다. 최근에 김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이제 그 법안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그 민생과 직결된 그런 법률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역 현안도 있습니다. 김해 지역 현안. 그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돼서 소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 해법 없을까요?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되돌아가 보면 참여정부 때 처음 신공항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남권이 1,00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멀죠. 그 관문공항,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이 하나 필요한데 그 관문공항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가덕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24시간 하려면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도 그런 식으로 뭐 일본도 나리타 공항이나 이런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립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의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예.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이게 예. 논란을 벌이다가 김해 신공항으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예. 당장 이제 김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원칙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느냐. 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은 활주로를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40도 정도 틀게 돼 있는데 이걸 기존 활주로하고 11자 형태로 그렇게 만드는 방안도 예. 뭐 제안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와서 다시 재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예. 신공항의 애초 24시간 가동 가능한 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이 적절하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와서 다시 번복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만일에 김해 신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냐. 예. 건설 과정에서부터.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요. 최소화시켜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거기에는 좀 지원 대책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뭐 이게 소음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게 되게 좀 비현실적이에요. 예. 75웨클이라고 예. 그 75웨클 이상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하는 이 지원이 잘 안 되는. 예. 근데 70에서 75웨클 요 사이는 직접 실험을 해보면 비행기가 지나가면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런데도 지원책이 심각하네요. 별로 없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이 좀 현실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세 가지 방안에서 국토부하고도 직접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김해시하고도 공동으로. 근데 다만 긍정적인 건 공항을 건설할 때 예.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음 피해 대책을 이렇게 정부와 협의하는 지역 예. 주민이 함께 협의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어놓고 이제 뒤에 가서 뒤에서 마무리.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요즘에 그 김 의원님의 행보 또는 뭐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쭤볼 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김경수 의원님의 행보는. 그건 아마 제가 지난 2014년 예. 지방선거 때 예. 경남도지사를 출마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예. 거론이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선거로 선택을 받은 또 지역 주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퇴를 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바람직하냐 예. 하는 데 대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출마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부산 경남이 우리 당으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국회의원 한 명을 예. 당선시키기가.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또 높은 지지율로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시켜 주셨는데 그걸 그만두고 또 다른 선거를 나가는 건 현재로서는 저는 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김 의원님 오늘 긴 시간 뭐 다양한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경남 도민 또 김해 시민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함께 만든 정부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책임져야 되는 정부다. 예. 그런 점에서 전 경남도민들과 김해 시민들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운영 과정에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으면 예.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이 비판하고 그다음에 사석에서 안주거리로 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 좀 직접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직접 제 국회의원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오기도 하고 예.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도 있고 예. 또는 뭐 요즘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 문재인 1번가 강화문 1번가 이런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참여해서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국민들이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예. 함께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좀 높은 민주의식, 다른 나라에서 경이롭게 바라보는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민주시민이 돼주시면 예.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통과 참여.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될 100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런 구호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